막둥이 시온이가 말르진 아이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체적인 발달이 대신 빠르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말 늦은 우리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이성영입니다. 이성영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비전문가, 그러나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동네은한 목사 박조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한참 전에 찍었는데 저희 그 촬영 감독님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일이 소실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이름을 까죠. 그럼 그분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오늘 말 늦은 우리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이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우리 부모님마다도 다르긴 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딱 우리 아이가 좀 말이 늦은 것 같아. 아니면 뭐 첫날 말이 안 나온다. 뭐 엄마 아빠 이해는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또래 수준 그 아이의 친구들은 막 문장을 막 얘기를 하고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대답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는 뭐 한 낱말로만 이야기한다. 뭐 이런 수준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말 늦은 우리 아이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편하게 그 발견되는 시점으로부터 또래 수준하고 비교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늦는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늦게 발견을 하셨을 경우에 뭐 친구들은 문장으로 말할 때 우리 아이는 뭐 낱말로만 얘기한다던가 그런 수준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제가 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유창성 장애와 같은 개념인가요? 유창성 장애는 말더듬이나 말빠름증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 늦은 거는 그냥 발달상으로 좀 말이 늦거나 발달이 늦은 친구들. 그러면 말 늦는 아이 이거는 뭐 장애, 병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진단을 받으면 장애군으로 분류되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진단명이 없으니까 장애까지는 아니고 그냥 딱 말늦은 아이로 이렇게 레드커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자녀를 키우시니까 지금 그런 걸 경험해본 케이스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 막둥이 시온이가 말르진 아이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로요? 몇 개월인데요? 시온이가 지금 2월에 두 돌이에요. 두 돌이면은 엄마 아빠 정도 하지 않나요? 사실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아이가 큰 아이랑 둘째는 말이 워낙 빨라서 돌 때 엄마 아빠는 뭐 그 전에 이미 다 하고 두 돌 정도 됐을 때 사실 큰 애 작은 애 1호 2호는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3호는 거기에 비교했을 때 말이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희 시온이 너무 발달이 늦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체적인 발달이 대신 빠르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비례해서 가는 건 아니군요. 비례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신체적인 거랑 언어 발달이랑 이제 조금 차이를 두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시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뭘 보고 신체적 발달이 뛰어나다고? 그냥 키도 되게 크죠. 시온이가 뭐 걷는 것도 빠르다든가 이런. 네, 걷는 것도 굉장히 빨랐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말은 좀 늦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가 자기 또래 애들하고 비슷하거나 더 좋은 수준인데 말 자체가 좀 늦는 거죠. 말 자체가 늦고 말 대신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표현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먹고 싶어. 이걸로.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달라고 할 때는 이걸로.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의사 표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디랭귀지 하는군요. 네. 또 이제 발화도 하니까 발화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발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걱정이. 발화라는 건 소리 자체를 뭔가를 내는. 네. 소리 자체를 아예 야 엄마 아빠 이 자체 소리 자체를 안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그 말 늦은 아이에 속하지만 더 조금 더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제가 그 예전에 그 SBS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이렇게 완전 어린아이는 아닌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말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집에 오면 가족들이랑은 해. 이것도 약간 이런 유형에 들어가나요? 이건 아닌가요? 말이 늦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가정 내에서는 또르스른처럼 한다면 말이 늦은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한묵증이라고 심리적인 거랑 조금 더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말 늦은 아이는 왜 늦은 건가요? 무슨 어떤 판단 기준의 원인이 뭔지? 원인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이들마다도 다르고 뭐 가정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발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 항상 뭐 심리적인 거든 뭐 어떤 지점이든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아이가 왜 그런 거야 라고 원인을 찾으시는데 사실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올려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히 뭐 심리적인 거든 뭐 병리적인 거든 어떤 거든지 원인을 찾아서 원인 자체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좀 더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치료사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 가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이 원인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가정 환경이 그게 원인을 제공하나요? 말을 잘 안 시켜주신다거나 아이가 말할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거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전에 부모님이 다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 그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발달상으로 봤을 때 좀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기를 제가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얘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아이의 어떤 기회를 뺏어가는 거가 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 부모님의 인내심과 좀 같이 직결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기다려준다는 건 솔직히 조금 불가능까지는 아니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 저거 자꾸 이제 물어보고 되고 걔가 말하려고 하는 걸 그냥 의도치 않게 자꾸 이렇게 커트하게 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제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군요. 사실 그런 게 발달 자체에 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뭐 그게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들은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나쁜 케이스로 되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다 맞벌이인데 부모님이 나가고 나면 할머니랑 있는데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말씀을 안 하는 실제로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랑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는 일방적으로 TV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저녁에 보면은 아이는 어쨌든 잘 있었고 뭐 밥도 먹고 어머니가 돌봐줬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또래 그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 쉽게 나타나는 편인 거죠. 그런 약간 특별한 경우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언어 지연을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일들인 거고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뭐 대리밖에서 이렇게 조금 말을 할 기회를 안 줬다 뭐 그게 무슨 큰 장애까지 올 정도의 수준은 보통은 아니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첫째가 6살인데 아빠 있잖아 아빠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기다려주긴 하는데 말씀하신 걱정도 좀 돼요. 자꾸 더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들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인지가 잘하고 이제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6살이면 유치원 가서 배우고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는 막 잘하고 있는데 이제 말이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생각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많이 해요. 이거 맞아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아빠 있잖아.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이 이제 취해줄 수 있는 액션들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말을 해봐 이렇게 뭐 말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누구가 우리 시온이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라고 그
그 아이가 하려는 그 의도를 공감해 주시는 것들이 있겠죠.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양육 태도로 건강하다고 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어쨌든 그 말이 완성이 되진 않아요. 아빠 이거 저거 뭐 하다가 어떤 핵심되는 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말을 끊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문장을 만들죠. 제 머릿속에. 아, 네가 말하는 게 이거야?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게 늦는 게 조금 늦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아,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어느 때쯤 해야 되는 건가요? 최대한 빨리 오셔서 평가를 받아보셔야지 또래 수준하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전문가가 보기 전까지는 이게 막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그쵸.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입장에서는.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시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오셔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이제 평가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또래 수준보다 뭐 비슷하다 아니면 또래 수준보다 조금 지연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상담을 받고 이제 치료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선생님 이런 상담은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 김명남 마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진행이 많이 됐어요. 현재 지금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갖게 되는 약간 불편함,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안. 맞아요. 불안한 마음인데 괜찮을까?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아이가 문제가 있나라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아이랑 관계할 때 그런 불안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아이에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까운 상담센터, 우리는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로 와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면 오히려 마음의 짐은 덜고 괜찮구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뭐 야야 애들 원래 다 그렇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겪게 되는 또 후속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지혜롭게 뭐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받으러 온다. 그럼 와서 어떤 치료들을 하나요? 말이 늦다 하는 이제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앉혀서 공부처럼 시키면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놀이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이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짜서 그거에 맞게 이제 놀이를 저희가 좀 주도하면서 놀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 기간은 뭐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네. 치료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통 갖나요? 그래도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6개월? 네, 그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가 한 달 다녔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되게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앞으로 얼만큼 좋아질지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히 그걸 얼만큼 해주냐에 달려있는 건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별 변화가 없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선생님 안 맞는 거 아니야? 다른 데 바꿔 라고 하시는 것들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꼭 아니더라도 그럴 때는 좀 믿고 좀 기다려주시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게 또 원래 특히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의도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심리 치료들 예를 들면은 막 미술 치료라든가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부탁을 하세요. 우리 애가 지금 상태가 좀 심각한데 일주일에 2번, 3번 오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저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한번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적용해 보거나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언어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언어 치료는 빈도를 좀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만큼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도 돼요 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지만 만약에 상황이 될 때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늘려주시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선생님들이 내주신 숙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전달이 돼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 숙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뭐 6개월, 1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치료를 받으면 그 말 늦은 아이의 어떤 좋아짐이 확 느껴지나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해봤자 40분 치료니까 24시간에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고 이제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어떤 식으로 가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긴 해요. 네. 그 치료를 할 때 뭐 부모님이 같이 그걸 뭐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별도 떨어진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어떤 피드백을 드리는 건가요? 이제 아이랑 저랑 이제 치료실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상담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시간에 오늘 아이랑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번 주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되죠. 네. 네. 그러면 뭐 이제 심각하지 않거나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집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뭐 부모님의 역할이랄지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거의 첫날 말을 도울 때쯤 하잖아요. 뭐 엄마, 그쵸, 엄마를 아빠. 이제 한 12개월 정도에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럼 옹알이에 다 반응해 주시고 뭐 아이가 말을 못하지만 말을 계속 걸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날말이 나오면 그거 한낱말. 네, 네, 한낱말. 한낱말. 네, 한날말이 나오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아이가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예요. 아, 물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물 주세요. 뭐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한날 조금씩만 늘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장 길이도 길어지고, 아이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둔한말을 이제 말할 때,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너무 긴 문장으로 말하게 되면 아이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조금 혼란이 오기 때문에요. 최대한 아이의 어투로 아이의 말로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럼 뭐 이렇게 한낱말이나 두낱말을 할 때쯤에 너무 무리한 말을 해보라고 자꾸 시키거나 테스트하거나 이런 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랑 놀면서 대화하시는 거, 상호작용 하시면서 대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는 이런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그렇죠. 어떤 건지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PCIT라고 있는데요. PCIT. 네, PCIT라고 부모 아동 상호작용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 부모님의 어떤 양육 기술도 도와주고요. 아이들과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 이런 네, 거. 네. 그 치료의 목적은 이제 부모님하고 아동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에 이제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것도 분명히 좋은 가능성이 보이고요. 뭐 행동적으로도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행동적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럼 그 있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예를 들어 오늘은 이런 걸 해보세요 이렇게 미션을 주면 그거를 상호작용하는 걸 선생님이 보시고 뭐 이런 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아, 그 PCIT라는 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이 오시겠죠. 부모님이랑 이제 아동이랑 같이 들어가요, 치료실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치료사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그 거예요. 약간 취조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사실 아이가 느낄 때는 엄마랑 그냥 노는 시간이고 저희들은 치료사들은 엄마를 코칭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코칭해? 뭐 무전을 끼고 하는 네, 거? 네. 아 진짜? 네, 네. 아 이렇게 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아이가 느낄 때는 엄마랑 또는 뭐 아빠랑 노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치료사들이 이제 교육하는 거는 부모님을 교육하는 게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랑 놀 때 어떤 규칙 안에서 움직이면 아이가 편안해하고 아이 정서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 안에 규칙이 없고 우리 안에 아이를 수용해 주라는데 얼만큼 수용해 주라는 처음 해보니까 어디까지 받아주라는 모르죠. 거예요. 이런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마다의 특성도 또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공부들을 또 객관적인 관찰들 또 기술들을 또 익히는 이런 과정들이 PCIT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언어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찾아오면 언어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PCIT를 이렇게 통해서 굉장히 언어 발달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걸 받고 싶다면 어디로 와야 되죠?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 네,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 온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건 뭔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말도 이제 어렵네.
자폐, 옛날 말로는 아마 자폐증이라고 자폐야. 했을 거예요. 네. 네, 자폐야. 근데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명칭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거의 만 3세 이전에 진단이 나와요. 그 진단이 일찍 나오는 편이고. 이건 어떤 증상이에요? 일단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요. 반복되는 뭐 상동행동이라든지 관심이 되게 한정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언어 발달도 늦고요. 네, 그런 친구들. 지적 장애는 어떤가요? 지적 장애는 이제 발달상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만 18세 이전에는 이제 진단이 나오고요. 그러면 18세까지 모를 수 있나요? 진단이 안 나올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진단은 만 18세 한 이전에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지능이 이제 낮은 거예요. 평균 지능보다 낮아서 언어 지연 같이 나오고,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인지 기능도 좀. 근데 예를 들어 뭐 17, 18대까지는 잘 지냈는데 그때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달이 끝난 다음에 진단을 받는 거는 지적 장애가 아니고요. 그 네. 전에 발달기에. 그러니까 18세 이전에. 그렇죠. 실제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상행동이 왜 그런지 모른다고 상담을 와요. 근데 상담 과정 중에서 이 아이는 지적장애인 것 같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라고 진단을 받고 실제로 지적장애인 걸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타나는 그것들이 그냥 우리 애는 원래 성격이 이런가 봐, 우리 애는 이게 좀 늦는가 봐 라고 단순히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면 얘가 실제로 지적장애였구나. 그럼 그때 좀 엄청 충격을 받겠다. 부모님이 충격을 입장에서. 받고 네. 아이도 사실은 일찍 발견될수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좀 궁금하고 뭐 불편하거나 이상한 게 있을 때는 가까운 상담센터로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아이가 지금 실제로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시기들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우리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사실은 좀 상담센터도 편안하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우리 애가 꼭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 전에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예방 차원에서라도 뭐 더 좋은 방향으로 양육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또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있는 상담센터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하고 좀 친숙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상담센터들마다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 같은 느낌의 아이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부모님이 함께 그곳에 참여하면서 아이에게 이것이 불편한 곳이 아니라는 것들을 일찍부터 알려주는 건 저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고요. 네. 저도 한번 와야겠네요. 저 어디로 오면 되죠?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02-2043-7942 전화번호자.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말늦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잘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잘 전달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잘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좀 잘하죠. 네.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자화자찬 프로그래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같이 해보신 느낌이나 대리박이 센스 있게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라는 글자를 자꾸 노출시켜줘서 만족스럽고요. 그것만 만족스러우셨군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근처에 있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셔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그 말은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목사님과 또 상담 선생님과 해서 상담 주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